월 100만원씩 S&P 500에 꾸준히 넣으면 노후 준비가 될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죠. S&P 500 적립식 투자하면 5년 뒤 1억 만들 수 있나? 삼성전자 한 종목보다 이게 더 나은가? 미국 대표 기업 묶음이라는데 그냥 사면 되는 건가? ETF는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50대 이상 투자자분들이 꼭 조심해야 할 부분까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탈 시간이 없습니다. 경제스타입니다. S&P 500은 미국 대표 대형 기업 약 500개를 모아놓은 지수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같은 기업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S&P 500은 500개 기업을 똑같이 나눠 사는 구조가 아닙니다. 큰 회사는 많이 들어가고 작은 회사는 적게 들어갑니다. 미국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만 사는 것보다 분산 효과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S&P 500도 주식입니다. 예금이 아닙니다. 원금 보장 상품도 아닙니다. 좋은 투자 도구일 수는 있지만 수익을 보장해주는 상품은 아닙니다. 그럼 과거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배당까지 다시 투자했다고 보는 토탈 리턴 기준입니다. 주가만 보는 게 아니라 배당금까지 다시 넣었다고 보는 기준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S&P 500은 연평균 약 12.8%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죠? 하지만 그 안을 보면 매년 편하게 오른 건 아닙니다. 2018년에는 마이너스였습니다. 반대로 2019년과 2020년에는 크게 올랐습니다. 즉, 장기 평균은 좋아 보여도 중간에는 반드시 흔들리는 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도 보겠습니다. 이 구간은 연평균 약 14.4%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S&P 500이 약 18% 빠졌습니다. 50대 이상 투자자분들은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S&P 500은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낸 기간이 많았지만 중간에 계좌가 크게 흔들리는 시간도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S&P 500이 좋은가? 보다 내가 하락장을 버틸 수 있는가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지금까지 오른 흐름이 앞으로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믿는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계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월 100만원씩 넣으면 1년에 1200만원입니다. 5년이면 원금이 6천만원입니다. 그럼 5년 뒤 1억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할까요? 원금 6천만원에 수익이 4천만원 붙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연 8% 수익률로 월 100만원씩 5년 적립하면 대략 7,300만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월 100만원으로 5년 만에 1억은 불가능한 꿈은 아니지만 평균적인 장기 수익률만으로는 꽤 빡빡한 목표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미국 주식은 장기적으로 좋다니까 5년이면 1억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투자는 느낌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월 100만원으로 5년 1억을 만들려면 시장도 좋아야 하고 중간 하락도 견뎌야 하고 수익률도 꽤 높게 나와야 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현실성이 커질까요? 6년부터 그림이 달라집니다. 월 100만원씩 연 10% 정도로 6년을 가정하면 대략 9,800만원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년 1억은 꽤 공격적인 목표입니다. 노후 준비는 빨리 부자가 되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래 버티는 게임입니다. 이제 ETF를 뭘 사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국내 ETF로는 TIGER 미국 S&P 500, 거렉스 미국 S&P 500, ACE 미국 S&P 500, SOL 미국 S&P 500 같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국내 ETF의 장점은 원화로 사고 팔기 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ISA나 연금 계좌에서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50대 이상 투자자분들은 이 부분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노후 준비는 수익률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금과 계좌가 같이 따라옵니다. ETF 이름이 전부 미국 S&P 500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같은 지수를 따라가도 어떤 상품은 비용이 조금 더 낮고 어떤 상품은 규모가 더 크고 어떤 상품은 거래가 더 활발하고 어떤 상품은 분배금을 매달 주고 어떤 상품은 환율 영향을 줄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래 들고 갈 ETF라면 비용 부담이 너무 크지 않은지 규모가 충분히 커서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사고 팔 때 거래가 불편하지 않은지부터 보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 목적을 봐야 합니다. 아직 자산을 키우는 단계라면 분배금을 받아 쓰는 것보다 계속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은퇴해서 매달 생활비 흐름이 필요한 분이라면 월분배형 ETF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월분배가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닙니다. 내 목적이 자산을 키우는 건지 생활비를 받는 건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환율도 꼭 봐야 합니다. 우리는 원화로 생활합니다. 그런데 미국 자산은 달러로 움직입니다. 미국 주가가 올라도 환율이 내려가면 원화 기준 수익은 생각보다 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는 애매해도 환율이 도와주면 계좌 수익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ETF 이름에 H가 붙은 상품이 있습니다. 이건 환해지 상품입니다. 쉽게 말하면 환율 출렁임을 줄이려는 상품입니다. 환율 변동이 너무 불안한 분은 H 상품을 볼 수 있고 장기적으로 달러 자산을 함께 가져가고 싶은 분은 환해지 없는 상품을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환율 영향을 받을 상품을 사는지 환율 영향을 줄인 상품을 사는지 알고 사는 겁니다. 세금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미국 S&P 500 ETF는 매매 차익에도 배당소득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당소득은 다른 이자나 배당과 합쳐져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국내 상장 미국 ETF를 사면 배당 소득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커질수록 그냥 수익률만 보면 안 됩니다. 세금까지 보고 계좌를 골라야 합니다. 여기서 ISA가 나옵니다. ISA는 쉽게 말하면 세금을 줄여주는 투자 통장입니다. 일반형 ISA는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고 그 초과분도 일반 배당소득세보다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 S&P 500 ETF를 장기적으로 모아갈 때 일반 계좌보다 ISA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ISA도 조건이 있습니다. 의무 가입 기간이 있고 계좌 한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기보다 내 돈을 몇 년 동안 묶어둘 수 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 자금으로 오래 가져갈 돈이라면 좋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과세 이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활비나 병원비처럼 중간에 써야 할 돈까지 넣으면 안 됩니다. 노후 계좌는 장기용 돈으로 해야 합니다. 중간에 깨야 할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비상금입니다. 50대 이상 투자자분들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S&P 500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전 재산을 한 번에 넣으면 안 됩니다. 은퇴가 가까울수록 생활비와 투자금을 분리해야 합니다.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생활비는 주식형 ETF가 아니라 현금성 자산이나 안전한 자산으로 따로 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락장이 왔을 때 생활비 때문에 손실난 ETF를 팔아야 하면 장기 투자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S&P 500 투자의 핵심은 좋은 날만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는 날에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월 100만 원 적립식도 무리해서 넣는 100만 원이면 위험합니다. 계좌가 빠졌을 때도 계속 넣을 수 있는 100만 원이어야 합니다. S&P 500 투자는 5년 안에 무조건 1억을 만들어주는 마법 상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계좌에서 무리 없는 금액으로 하락장을 버틸 수 있게 오래 가져간다면 노후 준비에 쓸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의 핵심은 대박이 아닙니다. 꾸준함, 시간, 그리고 중간에 깨지 않는 구조입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경제스타 구독해두시면 어려운 투자 이야기를 숫자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경제스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